언제 어느 정도 속도로 지을지에 대한 계획이 두 반도체 회사도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공장을 왕창 지었다가 허니버터 칩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그 전라도 지역으로 옮기게 됐을 때 기업이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려가라는 게 아니고 거기 가는 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여기 필요한 용수가 107만 톤이에요. 지금 현재 여유 있는 용수분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8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어디 용인이? 예. 물도 전기에 비하지 못할 바가 아닌 상황으로 현재 쇼티지가 나 있는데 지금 한 치 앞도 길을 못 나가고 있는 안 상황이에요. 되겠다. 용인 힘들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선 정도가 필요하면 4차선만 만들면 되지가 아니에요. 4차선이 필요하면 10차선을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송전량이 더 필요한 거예요. 빈틈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디로 옮겨가느냐를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네. 우리가 정부 당국자건 기업 당사자라고 해도 모여서 가지고 한 번은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전기 어떻게 하냐? 생각보다 매주 보면 저희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코너예요. 저희는 사실 약간 화요일에 섭외 잘 안 돼갖고 버리는 코너였는데 요즘 너무 성적이 좋아갖고 아주 두 분 크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침 그만하시고요. 자, 먼저 경제 썰전. 그럼 잠깐 기침하실 동안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권순우입니다. 네. 인기상도 못 받았는데 조회수 나온다고 칭찬받은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회수는 권순우입니다. 늘 잘 나오는데 그렇다고 세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보통 잘 나옵니다. 보통 만만돌이라고 표현하죠. 네, 만만돌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아유 소중합니다. 연예인. 예, 연예인. 근데 목소리가 지금 조금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그때 아니요. 연말에 너무 다 쓰셔서 그런가? 네, 그건 그래요. 아. 그때 JCTBC를 위해서 네. 이 한번 불살랐었죠. 예. 너무 불살났죠. 네. 네. 항상 감사하고 또 경제 이슈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이 이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예. 우리 권순우 팀장님, 박시동 평론가가 아주 또 연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슈입니까? 전 이걸 좀 솔직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기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2023년에 이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국가 산단 계획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특화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갑자기 새만금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용인에서 만들려고 하면 일단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물도 정말 많이 필요한데 거기서 다 조달이 가능하겠어? 그러지 말고 땅값도 비싼데 이거 보상해서 지으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새만금으로 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 균형 발전까지 덧대어져서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호남 배지들이 아주 그냥. 네, 전북도지사 출마하는 분들이 막 무조건 갖고 올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만금에. 네, 저는 이게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서 용인에 정말 짓는다면 알아서 지을 수는 있는 건지, 네. 새만금에 간다면 가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짜 냉정하게. 네. 하시려고요? 아니, 저 예민해서 재방송에서도 안 한 주제인데. 저는 이게 왜 예민한지 모르겠는데. 예민하죠 이거. 워낙 이제 큰 프로젝트기도 하니까 뭐 수백 조짜리 프로젝트니까 아마 이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너무 갖고 오고 싶은 걸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이건 뭐 이 반도체 기업을 운영하는 쪽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용인 네. 땅값 문제가 있죠. 이거를 바꾸는 순간 용인 주변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때 용인 클러스터가 정해질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는 엄청 난리가 났었고, 근데 사실 제조업 도시들에서는 이런 일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아산탕정에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으면은 그 건너편에 이제 청주 그쪽은 원래 하이닉스팹이 있는 데니까 그런 데서도 어디다 클러스터 만드는지가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얘는 원래 예민한 주제였는데 네. 이번에 좀 지방선거가 얽히면서 그 각 지역에 치열해졌구나.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시 깃발을 들어 올리신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정말 솔직하게 경제적인 산업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에 전후 설명을 좀 드리고. 네. 그 용인 클러스터를 전라도로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항상 잠재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잠재해 있냐면은 일단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좀 땡겨 와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전기를 갖다 넣어야 되는 그 주무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에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좀 그 재생에너지가 많은 전라도 쪽으로 부지를 다시 옮겨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그리고 대용량 필요한 게 전기랑 물이죠. 예, 예. 예, 근데 요 두 개가 어쨌든 풍부해야 이제 공장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적절한 데가 아마 용인이랑 새만금 요 정도가 지금 꼽힌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새만금에 그럼 전기가 지금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거기도. 네. 거기도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인도 그럼 용인은 다 돼 있냐? 용인도 다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그 이미 이거에 대한 그 진검승부,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는 이 작년 12월 10일에 그 대통령 중심의 회의가 열어서 하이닉스 광노정 사장과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표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수장들이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보시면은 그 가이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이게 기업이 자본 논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선의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을 비롯해서 거기에 그 송전선로를 만든다거나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문제에 한계가 있으니 전라도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라든지 규제, 인프라, 인력 공급, 정지 요건 등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기업이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야 지금 새만금에 무슨 전기가 있어? 지금 용인에 무슨 전기가 있어? 야 기업을 왜 강제로 내려가라 그래? 이 얘기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인 거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전라도 지역으로 옮기게 됐을 때 기업이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내려가라는 게 아니고 거기 가는 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용인 클러스터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면은 이것도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좀 차이가 있는데 네. 1차적으로 보면은 SK그룹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팹을 다 지을 돈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공장 규모가 청주 팹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용인 클러스터에 1공장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용인 클러스터를 옮기자는 주장도 있는 공장을 떠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건 하고 추가로 지을 거. 네, 네. 그럼 어떻게 또 공장을 떠서 옮기겠어요? 그렇겠지. 예.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용인 클러스터의 공장을 아직 안 짓고 있고요. 이게 평택 팹이 워낙 커요. 네. 평택 클러스터가. 그러니까 용인 1공장을 짓고 있는데 용인 1공장의 규모가 청주 팹의 6배 정도 규모가 돼요. 근데 그런 공장이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최신 팹의 24배 정도 되는 규모의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예. 그럼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돈을 영업을 해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SK그룹은 이제 정부에다 요청을 했던 게 뭐 그 저기 뭐 금산분리 완화라든지 아니면 국민성장펀드나 외부에서 돈 좀 땡기게 해줘라. 미리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좀 네. 도와달라라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풀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기업은 많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꽤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만큼 해주니 정부의 뜻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저 정도쯤에 가라 정도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나누는 건데 네. 의견을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야 그냥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네가 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 하여금 저쪽으로 부지를 선정을 하는 게 더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은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기업에서 뭔가 부지를 찾고 공장을 짓고 하려 그럴 때 이런 거 해서 저렇게 부지를 알아보려 그러면 이게 미국이나 뭐 글로벌하게 원래 팹을 짓는 데들은 대부분 거기다 물어봐요. 우리 여기다 부지 지으면 뭐 해줄 거예요? 여기 뭐 인프라 해줄 수 있어요? 새우 뭐 깎아줄게. 새우 깎아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공장을 언제 어느 정도 속도로 지을지에 대한 계획이 두 반도체 회사도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이 오긴 왔는데 그랬다고 해서 공장을 왕창 지었다가 허니버터칩 되는 거지. 허니버터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명사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네. 2018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확 늘었다가 그게 확 줄었을 때 거의 반도체를 적자를 내면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운 사이클이 1년만 더 갔다면 하이닉스가 망했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왕창 짓겠다는 계획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만큼 지금 당장 지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지는 일단 확보를 합니다. 용인 쪽에 부지는 확보했고 이제 이쪽에 질 거는 맞는데 1공장은 이제 짓고 있고 네. 근데 나머지 2, 3, 4 공장은 워낙 이제 규모가 큰 거라 네. 이 시장 분위기 보면서 뭐 반도체 가격 보면서 이제 좀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너무 뭐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야 빨리 이거 저 새만금 옮겨 이제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기업들도 약간 좀 당황스럽군요. 그러니까 양쪽 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네. 이게 인센티브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거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한번 유도를 해보려 그랬고 기업들은 지금 당장 지을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뭐 해달라 그랬다가 지금 당장 지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래저래 검토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1공장 짓는 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네. 과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양쪽 다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청와대에서 했던 얘기가 뭐 기업이 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어디에 할지는 기업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작년 말의 얘기고 그 과정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인 부지에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본다면 거기에 필요한 전력 사용량이 약 15기가 정도가 돼요. 근데 원전이 우리나라는 뭐 1,400메가 1.4기가짜리긴 한데 그냥 쉽게 계산해서 1기가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원전이 15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뭐 대충 계획을 잡아놓은 거를 하이닉스가 한 6개 정도가 필요한데 3개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 그 삼성전자가 9개 정도가 필요한데 6개 정도를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확보라는 게 뭘 확보했다는 그러니까 대충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전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전기. 그 원전을 짓는다고요? 짓는다.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건 아니고 LNG 발전소를 지어서 1차적으로 땡겨오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 정도가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굉장히 러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있냐면 LNG 발전소를 가지고 이 정도 3기가 정도를 만든 다음에 저기 전라도에서 좀 땡겨오고 경상도에서 좀 땡겨올게요. 이게 계획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땡겨오려면 또 송전탑 엄청 세워야 되고 그 각 지나가는 지역들마다 얼마나 또 몰아갈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완전히 정해놓고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그림에서 요인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때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 부지를 확보하면 이 정도 팹이 필요하고 1차적으로 이만큼을 하는데 당장 필요하니까 LNG 3기가를 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 전기는 어떻게 할 거야? 전라도에서 뭐 재생에너지 땡겨오고 경상도에서 원전 땡겨오고 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굉장히 러프한 그림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이 네. 어쩌면 기업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 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인프라라든지 이걸 해서 인센티브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 기업도 지금 이제 수요 보면서 공장 증설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 그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전라도가 좋아요, 용인이 좋아요, 그러고 싸우니까 거기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겠죠.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예.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럼 최소한 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랑 같이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까? 라도 말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그거면 니네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너네 수익 구조가 나오니?
이런 정도 인프라가 있으면 장기 계획 괜찮니?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대화 통로가 정치권의 노이즈로 인해서 아예 그냥 중단이 돼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 쪽이 난 좋을 것 같은데. 대전에 저기 그 큰 저기가 있어요. 대청댐 거기에 이제 용수 풍부하죠. 그 다음에 청주랑 가까우니까 이 기존 팹이랑 기존 공장이랑 또 어떤 순환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잘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어디가 괜찮냐, 옮기면 어디가 괜찮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는 기존 계획의 허점이랄까? 아니면 아직 그 덜 채워진 나머지 퍼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자란 퍼즐이 있어 이렇게 얘기가 갑자기 기화가 이제 불이 붙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어디로 갈지 말지는 조금 이따 정치적으로 보든 뭐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차피 사실은 근데 이번에 문제가 잘 드러난 게 뭐냐면 기존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산업계 기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도 사실은 한 치 앞도 사실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살짝만 말씀드리면 전기와 용수 문제인데요. 크게 보면 좋죠. 뭐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에요. 뭐 삼성 뭐 300조, 400조 들어간다고 그러지, SK 뭐 600조 들어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1000조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일단 규모가. 와. 그리고 지금 코스피도 사실상 우리가 반도체가 끌고 가는 것처럼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산업의 제일 축은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의 내일과 미래와 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산업계 성패가 여기 걸렸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잘 돼야 네. 되고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아까 우리 공 기자님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요 계획에. 근데 이제 그게 빈틈이 너무 커요. 그게 뭐냐면 많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전기와 용수인데요. 이건 처음부터 지적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공 기자님 말씀처럼 이게 사업이 지금 있는 계획대로 다 된다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5기가가 필요하대.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인데 원전 15개 지어야 되는 정도래.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용인 옆에다가 원전 15개 지어야 되는 거야? 힘들어. 또는 용인이거나 어쨌거나 그 근방에 경기 남부권에 원전을 단 하나라도 지을 수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원전 안 지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네. 어마어마한 전기인데 네. 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계획이라고 해봐야 LNG 발전소 한 3개, 4개 이렇게 지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준비 중에 있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거 어떻게 할 건데 나머지 거. 그랬더니 동해에서 들어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서해 쪽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2개를 쭉 두 루트를 통해서 전기를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동해에서 쭉 끌어오는 게 지금 오다가 사실 이제 변압을 거쳐서 안정화된 다음에 용인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압 시설이 들어갈 예비 자리가 하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럼 다른 거 다 차치하고 LNG를 그럼 지은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리백이 아니잖아. 가스 태우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세계적으로 다 아리백이어가지고 심지어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밸류체인 전부 다를 아리백으로 하겠다는 건데 애플 생산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만든 것만 우리는 그럼요.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아리백 국제적으로 보면 그 정도 지금 캠페인이 커져 있는데 네. 또 가스로 만들 거야? 너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리백 문제 있다고 나중에 중국이랑 경쟁하던 또 일본이랑 경쟁하던 누구랑 경쟁할 때 야, 한국 반도체 안 돼. 이런 세상 오면 어떡할 거야. LNG 한계가 있어. 이것도 일단 하나가 문제가 되는 예. 거죠. 동해에서 끌어와? 그럼 어디는 하남에서 어쨌거나 한번 병목을 거쳐야 됩니다. 변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거기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어요. 어느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이든 그 동네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해결 못 하고 있어요. 들어 눕는 상황이죠. 네. 거기 주민들 당연히 반발하고 예. 있고요. 주민들 반발이 그럼 이 지역 이기주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또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넘어오는 거는 경기 북부로 가기로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남부로 바뀐 거야? 이것 때문이야? 근데 우리하고 언제 동의받거나 설명받은 적 있어? 이거 행정적으로도 하자가 많아. 이유 있는 불만이죠. 단순히 우리 동네 지나간다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력은 계획상 전력에 택도 없이 모자란 계획만 현실화되어 있고 그나마 되어 있는 현실화 계획도 아리백으로 한번 태클 맞죠? 하남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위에서 오는 라인은 동해에서 오는 라인. 그럼 서해 라인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안성 주민들은 우리가 호구냐?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홍성전만 지나가는데 땅만 내줘야 돼?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부지 내줘, 뭐 내줘, 예를 들어서 뭘 하더라도 죄다 땅으로 지나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뚫을 거야? 라는 게 문제고 안 돼. 뚫었다고 쳐요. 쳐도
송전망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차선으로 많이들 설명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선 정도가 필요하면 4차선만 만들면 되지가 아니에요. 4차선이 필요하면 10차선을 만들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뭐 그렇겠죠. 그쪽으로 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아무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송전량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필요량보다. 원전 15개 정도면 우리가 기존에 보던 그런 송전탄까지 그렇죠. 안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정- 우리나라 전체 원전이 23개, 4개 이쯤 돼요. 아, 근데 네. 그러니까 이 빈틈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디로 옮겨가느냐를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네. 우리가 정부 당국자건 기업 당사자라고 해도 모여서 가지고 한 번은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래백 어떻게 할 거고 어디서 끌어올 거고 네. 진짜 원전 수도권에 지을 건지 정말로 송배전망을 탈 건지 그럼 관계된 지자체 모두와 합의를 볼 건지 이 민원을 뚫으려면 거기에는 어떤 베네핏을 줄 건지 네. 누가 책임지고 할 건지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비효율에 관한 질문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전북 쪽에서 송전망이 그렇게 고민들이셨어. 와 일로. 우리는 뭐 여기 하면 송전망 그렇게는 아. 필요 없지. 여기 따윈 다.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 재생에너지 깔면 충분량은 돼. 아니지만 우리 뭐 3기가 등등등은 원래 하려고 그랬어. 네.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이게 퍼즐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래서 이제 명분상의 얘기들을 전북 이제 얘기가 불이 붙는 거죠. 네. 기름이 들어갈 자리니까 근데 불이 붙는 어느 거예요. 지역이나 사실 뭐 송전탑 들어오는 건 싫으시겠지. 그다음에 뭐 원전 내지는 뭐 이런 발전시설 들어오는 거 싫으시겠지. 그렇죠. 공장은 받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욕망과 싫은 걸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고 발전소도 받고 공장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산지소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력요금 체계는 모든 지역의 전기요금이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원도의 전력시설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송전망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발전소가 안 돌아가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송전 비용을 강원도 사람이 내는 모양이 돼요. 에? 강원도 사람은 자기 전기요금 그냥 자기가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서울 사람하고 요금이 같잖아요. 전가가 됐다. 예, 그러면 서울 사람이 내야 될 송전 비용을 강원도 사람이 내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전력에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요금제를 부분적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지역마다 이게 좀 차등화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본다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 당진이나 이런데 저도 이제 상공회의소나 이런데 같이 가서 그 지역공단 같이 돌아보면은 예. 뭐 별 얘기 다 해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우리는 발전 돌려갖고 미세먼지 다 이거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데 뭐 전기요금이라도 좀 싸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기요금을 싸게 가져간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생산 설비를 유치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전기요금을 덜 내고 싶어서 그런 욕심도 있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주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12월 11일 나왔던 얘기도 우리가 강제로 가자고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억지로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지산지소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전기를 사용하는 곳 사이에 전기요금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 흘러가게 될 거다.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하는데 네. 그 전기를 그 송전 비용을 다 내가면서 용인해 있는 게 합리적일지 아니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다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합리적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정치적인 논쟁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논의나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게 또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 관련해서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진짜로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 예, 있다는 예. 거예요. 용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음. 물도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게 아까 우리 전기로 하면 뭐 15기가가 필요하는 것처럼 네. 예정된 공장이 만약에 돌아가려고 하면 네. 여기 필요한 용수가 107만 톤이에요. 그게 뭐 감이 월 안 와요. 1일? 네. 예, 아니,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여유 있는 용수분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8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어디 용인이? 예. 아, 거기 남한강 쪽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북한강, 남한강, 뭐 네. 예를 들어 소연강댐, 뭐 이런 쪽 언저리에서 이제 지금 현재 끌어오면-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 여유는 쉽게 말하면 8만 톤인데 네.
이제 공장이 풀로 돌아간다. 이 네. 계획상으로. 네. 그러면 100만 톤 정도가 107만 톤이니까 그건 안 되지. 지금 쇼티지가 100만 톤이 나는 상황이에요. 에이, 그거 어떡할래? 대청 때문에 가야 돼. 그랬더니 네. 여러 가지 지금 일단 아까 뭐 LNG로 짓고 뭘로 땡겨오자 하는 것처럼 네.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대한 끌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을 끌어온 거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안 써도 되는 물도 많으니까 지금 있는 용인, 화성, 수원 이쪽의 생활하수를 재정화해서 이거를 또 다른 공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또 남은 그럼 이제 여유 잔량이 남으니까 네. 그걸 또 반도체로 흘려보내서 아유, 또 보태주자. 힘들어. 그리고도 모자란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죠? 팔당 위에 어디 쪽에 좀 작은 거 댐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아유, 등등등 있는데 그 계획도 현재 또 부결됐다는 거예요. 양구 주민들의 반대 등등등 이래서. 예. 그러니까 물도 전기에 비하지 못할 바가 아닌 상황으로 현재 쇼티지가 나 있는데 지금 한 치 앞도 길을 못 나가고 있는 안 상황이에요. 되겠다. 용인 힘들겠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는 네. 예를 들면 그 전라권에서는 새만금 전라도지사 쪽에서는 나가십니까, 정프로님? 아니 저는 이제 아니 대전. 근데 이게 아, 이게 대전, 재밌는 게 충청. 아, 네, 대충 특별시. 대충 근데 특별시.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정프로님이 네. 대전은 시내에 또 천이 있잖아요. 큰 천도 있고 아, 있죠, 인근에 있죠. 댐도 있잖아요. 갑천도 근데-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새만금이 이제 매립된데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어차피 들어가고는 있어요. 예, 예. 거기 에너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새만금에 있어요, 들어가는 그러면? 물은 망경동진강이잖아요. 예. 그 수량은 이 수량이 또 안 된다는 안 되지. 반론의 재반론자들도 있는 거예요. 예, 또 그거 부족해. 물은 거기가 딸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물은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순수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냥 뭐 바닷물 정화해서 안 돼요. 정말 그 민물도 엄청난 그 단계를 거쳐서 정화를 아주 깨끗, 정말 순수한 H2O만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대청 때문에 맑은 물 네. 그거 맛보지 않았다면. 대청댐 옆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고 네. 그 바로 또 대청댐 옆에다가 또 뭐야 그 원전 원전도 짓고. 하나 같이 짓고 그렇지. 그래서 그냥 뭐 송전탑 같은 건 필요 없이 바로 전기를 바로 쏴주는 쓰는 구조로 거죠. 가요? 아니면 그냥 다 좀 나눌까? 용인에 요만큼, 대전 그렇지. 요만큼, 또 역시 새만금 또 요만큼.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바로 또 아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굳이 하나에 다 몰려 있어야 될 필요 있나?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기도 아직 답이 없고 물도 공수도 답 없고. 답이 없는데 응.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SK는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로 현재 사진 보면은 네. 막 그냥 평탄화 작업하고 막 지금 골조 세우고 난리 난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라고 하면 다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SK는 그나마 용인 베이스가 원래 있었고요. 이천 네. 베이스가 원래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쪽 가깝습니다. 그래서 SK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일반 산단이에요. 일반 산단에 우리 반도체 들어갑니다. 요 계획이고 네. 갑자기 이제 한 2, 3년 전에 국가 산단이 지정된 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 때. 네. 야, 반도체 좀 세게 한번 어디 좀 할까? 국가가 직접 지정해서 혜택도 주고 네. 세금도 좀 깎아주고 네. 국가 지원하는 거. 근데 여기 관련해서 방금 우리가 했던 사실은 중요한 내용. 전기 어떻게 할 건지. 네. 기업들은 정말 어느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원하는 건지. 네. 국가가 도와줄 건 뭔지. 네. 용수는 어떻게 할 건지. 아까 근데 전기 관련해서 진짜로 송전 문제나 지산 지소처럼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근데 사실은 서해권에서는 이미 생산량이 남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송전망이 안 전기. 돼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최대한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란 말이에요. 낭비지. 이거 어떻게 할지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스킵하면서 좀 너무 빠르게 국가 산단을 지정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산단은 벌어졌고 네. SK는 이미 공사가 들어갔고 음. 국가 산단은 삼성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이미 진행돼서 엄밀히 말하면 법적 절차에 여러 발이 떼져 있어서 계획 전체를 완전히 무위로 하기 어렵다는 쪽도 있고 그나마 요 정도에서 잠깐 스탑하고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쪽도 있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네네네. 이 상황에서 전기 얘기, 한국 사회가 미래로 가야 될 수많은 얘기들, 용수 얘기,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전라권에서는 내려와라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지방 소멸 내지는 지방 지역 균형 발전론까지 갑자기 이제 선거를 앞두고 뜨니까 또 거기에 맞대응하는 논리로서 야, 다 좋다 이거 모든 게 다 좋아도 반도체 같은 고급 인력들, 최고 인력들은 밑으로 안 가.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자. 제일 빈정상하는 얘기죠. 제일 짜증나는 얘기이긴 한데 소위 말하는 고급 인력들의 남방 한계선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너무 지역으로 내려가면 인력을 못 구해. 수원 이하로 안 내려간다 뭐 이런 예, 거. 그런 얘기까지 네. 하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좋은 시설과 좋은 입지와 또 지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급 인력들이 오지. 또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왜 안 와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런 다양한 논제들이 지금 갑자기 뜨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통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최인경 지금. 기자님이 갖고 네네. 관심 있어 하시던 예. 그 주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아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럴 땐 또 명쾌한 면도날 같은 네. 또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복잡할 때는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저요? 면도날 같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이 15기 뭐 아까 말씀하셨던 24배의 네. 이게 정말 내 살아 생전에 지워질 수는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있고 필요한 것도 맞는데 이 속도면은 그냥 안 되는 와중에 반도체의 겨울이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런 계획들이 뭔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기업들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이게 될 때 안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문발차라도 해서 이게 용수 문제를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 지금 당장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 알면서도 일단은 지어가면서 이걸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야, 너 15기가 어떻게 확보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언제 그 지을지도 모르는 뭐 10년 후, 15년, 20년 후에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만약에 시작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뭐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쩌면 기업에서는 리스크를 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 예. 근데 이게 흔들릴 때마다 이제 그 리스크들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뭐 아까 그 박신동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좀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조금 이제 있겠습니다만, 정리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관이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센티브 있으면 우리 내려갈 수 있다. 아니면은 뭐 툭 여기서 터놓고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잘 모르겠고 내 임기 중에 네가 내려간다고 선언만 해주면 돼.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진짜 그 기업이 내려가는 거는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언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 얘기 비슷한 뉘앙스만 이끌어내면 돼요. 그리고 또 임기 바뀌고 뭐 누구 뭐 정권 바뀌고 정치권 바뀌고 뭐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보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치는 임기가 있는데 경제는 임기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원전을 짓는다 쳐요. 네. 그러니까 짓는다 치더라도 지금부터 저도 1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입장만 가지고 고려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반대로 이게 대중적이고 정치적이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가지고 자체가 좀 주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뭐 대통령 임기 개헌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왜 우리 소중한 패널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청 높여 설명했구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하여튼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한 클러스터, 그러니까 클러스터라는 이름이 참 좋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 효율적인 또 집적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 지역에 그 원전 15기 되는 이 공장들을 다 때려 지어야만 하는가는 조금 네, 그게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네. 뭐 회생론이라고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또 평가받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들 또는 짓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강제로 뽑아내서 안 돼라고 해서 이대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지방으로 내려가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안 되죠, 어려운 안 거 되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건 내버려 두되 네. 아직 미착공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계획들에 관해서는 네. 이번 논의를 올리면서 동시에 해결하면서 네. 지방 이전 가능성도 아. 열어놓고 해야 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중간적으로 조금 노이즈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게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럴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정프로님 네. 근데 정치가 참 어려운 게 네. 그 지산지소의 원칙이 합리적이다라고 하지만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네. 수도권 전기요금만 되게 올라가는 거를 바라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건 설득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낼 건 내야죠 이제. 네, 만약에 이제 수도권이 더 비싸다. 그러면 송전탑 세워라야 이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그럼 거. 수도권에 그러면 저 발전소 하나 짓는 거 발전소 괜찮냐 지어라. 물어보고 그건 또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요금 비싼 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뭐 설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원전 지라고요? 아유 수도권 어디 하나 이미 마포구는 지금 쓰레기 그러니까 처리장 아까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서울 쓰레기 저 충북인가 어디 갖다 버린다고 그것도 욕 많이 먹고 있던데. 충청 얘기 부쩍 많이 하시네요. 그러게요. 아니 대충이 특별시가 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입맛을 하시고 있어요. 네, 시민들이 원하는 거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이제 대전 충남 통합되고 나면은 네. 통합도지사로도 물망이 오르실 수도 있어요. 뭐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데 저는 뭐 어디서 거론이 된 그 거예요? 생각이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면 네. 거기 나가겠다는 사람들한테 공격적이다. 네, 인터뷰할 때 보면 네가 나보다 대전을 잘하나 이런 입장. 네. 어디 떡볶이집 알아 이런 거 싸우고. 자, 일단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관련된 논란 뭐를 봐야 되는지는 저희가 다 짚어본 것 같고요.